넌 아직도 바닥이나 닦니? 학생 때랑 똑같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동창회장에서 오미정의 조롱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플래시가 번쩍이고 웃음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옛날에도 걸레질 잘하더니. 결국 직업이 됐구나. 천직 찾은 거 축하해. 김소영은 청소 유니폼을 입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쥔 행주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움켜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따가웠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소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굴욕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계약 장소에서 정장을 입고 나타날 그녀의 진짜 정체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 김소영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35층 연회장은 지금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빗줄기들이 대리석 바닥에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고 그 아래 테이블마다 놓인 은빛 식기들은 마치 누군가의 성공을 증명이라도 하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엔 고급 향수 냄새와 샴페인 향이 뒤섞여 떠돌았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는 유난히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공간 한 구석에서 김소영은 묵묵히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남색 청소 유니폼 상의에 이름표까지 단정하게 달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어딘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행주질을 할 때마다 손목에 걸린 가는 팔찌가 살짝 드러났다 사라지길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움직였지만 귀는 또렷하게 주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기 창가 쪽 테이블에선 의사라는 남자가 자기 병원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개원한 지 3년 만에 분원까지 냈다는 자랑이었습니다. 그 옆 테이블에선 변호사 출신 여자가 최근 수임한 대형 사건을 자랑하느라 목소리가 한껏 높아져 있었습니다. 수임료만 억 단위라는 말에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는 사람은 명함을 돌리며 웃음을 터뜨렸고 부동산 투자로 떼돈 벌었다는 사람은 최근 매입한 건물 이야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성공했다는 걸 증명하려는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소영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천천히 빈 접시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청소 직원은 그저 배경일 뿐이었으니까요. 연회장 입구 쪽에선 또 다른 무리가 들어서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끼리 껴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군가는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영은 그 광경을 힐끗 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영이 한 테이블 앞에서 쓰레기통을 정리하려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김소영 아니야? 소영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오미정이 와인잔을 든 채 비스듬히 서 있었습니다. 미정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백을 옆구리에 낀 그녀는 지금 소영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고 있었습니다. 손목엔 까르띠에 팔찌가 빛났고 목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발끝에 루브텐 구두는 붉은 밑창을 드러내며 반짝였습니다. 어머, 진짜네. 너 여기서 뭐해? 미정의 목소리엔 놀람보단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동창 몇몇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소영은 잠시 말없이 미정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일하고 있죠. 그러자 미정이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이라니? 청소를 일이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너 정말 여기서 청소하는 거야? 대박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하나둘 대화를 멈추고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그 시선들을 즐기듯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야, 다들 봐봐. 쟤 우리 동창 김소영이야. 기억나? 학생 때도 맨날 교실 청소 도맡아서 하던 애. 선생님들이 성실하다고 칭찬하던 그 애. 몇몇 동창들이 기억을 더듬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그 애. 항상 조용하던 애. 근데 지금도 청소하네. 신기하다, 진짜. 누군가 작게 웃었고 또 누군가는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미정이 소영 주변을 천천히 돌며 말했습니다. 넌 아직도 바닥이나 닦니? 학생 때랑 똑같네. 뭐, 딱 내 수준에 맞는 일 찾은 건가? 그치? 근데 여기 청소. 일당 얼마 받아? 한 5만 원?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영은 손에 쥔 행주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미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전 여기서 청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정 씨는 뭐하러 오셨어요? 순간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미정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 빌딩 15층 통째로 샀거든. 그래서 시찰 나온 거야. 근데 너 말투 왜 그래? 나한테 반말하는 거 아니지? 아, 맞다. 너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존댓말 못 쓰는 거구나. 소영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회장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다. 너 고등학교 때 공부 꽤 했잖아. 그때 대학은 어디 갔었지? 아, 기억 안 나네. 뭐, 어쨌든 대학 나와서 청소하면 뭐해? 쓸데없이 학비만 낭비한 거지. 그 말에 몇몇이 키득거렸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소영의 청소 유니폼 차림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스마트폰이 들렸습니다. 동창들은 마치 진기한 구경거리라도 발견한 듯 소영을 향해 렌즈를 들이댔습니다. 누군가는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연속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카메라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영은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수십 개의 렌즈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럴수록 웃음소리만 커졌습니다. 야, 각도 좋다. 찍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미정이 그 광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영에게 다가가 한 발짝 더 가까이 섰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미정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 옛날에도 걸레질 잘하더니 결국 직업이 됐구나. 천직 찾은 거 축하해. 그 말에 주변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배를 잡고 웃었고 누군가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소영은 손에 쥔 행주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꽉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너 고등학교 때 우리 교실 청소 맨날 혼자 다 했잖아. 그때도 걸레 들고 바닥 닦고 쓰레기통 비우고. 기억나? 다들 너 보고 청소 로봇이라고 불렀던 거. 동창 한 명이 기억났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맞아, 맞아. 청소 로봇 맞네. 아, 그때 그 별명.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연회장 벽면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졸업사진이 크게 확대되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으로 인화된 사진 속에서 학생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 사진 속 자신을 찾았습니다. 맨 뒷줄 구석에 서 있는 작은 소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정면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년 전 그날도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소영은 혼자 교실을 닦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정이 친구들과 함께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음료수 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소영을 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바닥에 음료수를 쏟았습니다. 끈적한 액체가 방금 닦은 바닥에 퍼졌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닦잖아. 걸레질은 내 특기니까. 친구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소영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졌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미정은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고 여전히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너 기억나? 체육대회 때 우리 반 꼴찌에서 다들 화났는데 너 보고 청소나 열심히 하라고 했던 거. 그때 내 표정 진짜 웃겼어. 동창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때 소영이 울었잖아. 창피해서. 또 다른 동창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네. 여전히 청소하고 있으니까. 웃음소리가 또 터졌습니다. 소영은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자신의 흐릿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든 초라한 실루엣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창들도 하나둘 일어나 이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거리가 생겼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애 정말 여기서 청소해? 대박이다. 또 누군가 말했습니다. SNS에 올려야겠다. 동창의 인증샷. 스마트폰이 더 많이 들렸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소영은 그 빛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미정이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궁금한데 월급 얼마 받아? 100만 원도 안 되지?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 소영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쥔 행주만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미정이 피식 웃으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뭐 대답 안 해도 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힘내. 청소라도 성실하게 하면 되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차가운 무언가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혹시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정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왜 갑자기? 소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빌딩 15층 매입하셨다고 했지? 혹시 계약서는 봤니?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거든. 순간 연회장 공기가 변했습니다. 동창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미정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연회장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연회장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입구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중 선두에 선 남자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명품 시계를 찬 손목을 과시하듯 들어 올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미정이 그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남자가 미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그런데 여기 분위기 괜찮네. 미정이 남자의 팔짱을 끼며 동창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남편이야. 박재훈 이사님. 부동산 투자 회사 운영하시거든. 동창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받으려 했습니다. 재훈은 그 관심을 즐기듯 명함을 나눠주며 웃었습니다. 소영은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재훈이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가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에요. 다들 축하해 주세요. 내일 이 빌딩 바로 옆 건물이랑 대형 계약 체결해요. 동창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느 건물인데요? 재훈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여기서 100m 정도 떨어진 30층짜리 오피스 빌딩이요. 빌딩주가 급매로 내놨는데 우리가 낚아챘죠. 내일 최종 계약만 하면 끝이에요. 미정이 거들었습니다. 그 건물 시세가 600억 넘는데요. 우리 남편 대단하죠?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샴페인을 따서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재훈은 기분 좋게 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빌딩주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대리인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중요한 건 계약이죠. 내일이면 우리 회사 자산이 2배로 늘어나요. 동창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재훈은 주머니에서 명함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좋은 기회 드릴게요. 사람들이 앞다투어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 명함으로 향했습니다. 재훈이 미정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 분위기 좋은데 우리 좀 이따 따로 2차 갈까? 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구석에 서 있는 소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훈이 그 시선을 따라 소영을 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미정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 사람 우리 동창인데 지금 여기서 청소 일해요. 재훈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창이 청소를 하네. 재밌네. 소영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테이블 앞에 서서 명함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엔 박재훈 이사, 태양부동산 투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엔 회사 주소와 연락처가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명함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재훈이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투자 관심 있으세요? 소영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내일 계약하신다는 건물이 어디죠? 재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여기서 100m 정도 가면 나와요. 30층짜리 유리 건물 보이죠? 저희가 600억에 인수해요. 소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건물주 성함은 아세요?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대리인이 모든 걸 처리하더라고요. 어차피 계약만 되면 상관없죠. 소영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약 잘 되길 바랄게요. 그 말에 재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미정이 소영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관심이야 누가 없겠어? 근데 그게 뭐 어때? 투자할 돈이 있어야 의미 있지.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영은 아무 대꾸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챙겨 연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길게 늘어선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강남 거리는 여전히 불야성이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소영은 길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건물 꼭대기엔 조명이 켜져 있었고 외벽 전체가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건물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유니폼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명함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곧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네, 사장님. 상대방의 목소리가 공손했습니다. 소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태양부동산 투자 계약건 기억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소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계약 취소하세요. 상대방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왜요?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약금 물어주고 계약 파기하세요. 내일 아침 바로 통보하시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너편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 결정이에요. 내일 오전에 처리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건물 외벽에 비친 자신의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은 작은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미소라기보단 냉소에 가까웠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습니다. 거리의 소음이 멀게 들렸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20년 전 그 교실에서 느꼈던 굴욕도 오늘 연회장에서 받은 모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고 단호한 결심만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막차 시간이 가까워 객차 안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은 단조로운 소음만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박재훈 이사, 태양부동산 투자.
명함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주머니에 도로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정의 조롱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넌 아직도 바닥이나 닦니? 학생 때랑 똑같네. 그 말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소영은 눈을 떴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플랫폼으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 끝 낡은 빌라 2층이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부엌과 거실이 하나로 연결된 공간에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소 유니폼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일기장이었습니다.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에 쓰던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일기장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빛바랜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였지만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그녀는 특정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1998년 12월 15일. 졸업을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소영은 그 페이지를 응시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도 방과 후였습니다. 소영은 교실에서 졸업반 기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반장인 그녀는 한 학기 동안 모은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졸업 앨범 제작비와 회식비로 쓸 돈이었습니다. 그때 미정이 친구들과 함께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야, 김소영. 그거 우리 줘. 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정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돈 우리 줘. 우리 노래방 갈 거거든. 소영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졸업기금이에요. 함부로 쓸 수 없어요. 미정이 소영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누가 함부로래? 우리도 반 애들인데 우리가 쓰면 되지. 소영이 봉투를 되찾으려 했지만 미정의 친구들이 막아섰습니다. 돌려줘요. 이건 모두의 돈이에요. 미정이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했습니다. 오, 30만 원이나 되네. 딱 좋은데. 친구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소영은 교무실로 달려갔지만 선생님들은 모두 퇴근한 뒤였습니다. 다시 교실로 돌아왔을 땐 미정 일당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소영이 선생님께 말씀드리려 했지만 미정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선생님, 김소영이 기금 관리를 잘못해서 돈이 없어졌대요. 어떻게요? 선생님은 소영을 불렀습니다. 김소영, 내가 관리했는데 어떻게 된 거니? 소영이 사실대로 말하려 했지만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소영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져가요? 소영이 잃어버린 거예요. 미정의 친구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소영이 잃어버린 거예요. 선생님은 결국 소영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내가 반장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돈은 어떻게 할 거니? 소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3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정 일당은 계속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야, 청소부 딸아. 돈 벌기 힘들지? 소영의 어머니는 학교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미정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웃었습니다. 청소부 딸이 반장이라니 웃기네. 소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알기에 더욱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졸업식 날 소영은 혼자 교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사진을 찍고 웃으며 떠들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모욕을 갚을 것이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 소영은 지금 그 일기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대학 입학 후 쓴 일기들이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매책을 샀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했다. 첫 경매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받았다. 글씨체가 점점 단정해지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소영은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미정에게 당한 그 사건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고 남는 시간엔 부동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도서관에서 경매 관련 책을 섭렵했고 법원 경매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20대 초반 첫 경매 낙찰로 작은 상가를 취득했고 그것을 되팔아 수익을 냈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투자했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조금씩 자산을 불렸습니다. 30대 중반엔 이미 여러 건물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고 명품도 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고 때론 청소 일을 하며 현장을 살폈습니다. 소영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결단이었습니다. 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수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20년 전 교실에서 울먹이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강남 한복판 30층 유리빌딩 25층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회의실 중앙엔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론 강남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대리석 바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재훈과 오미정이 들어섰습니다. 재훈은 맞춤 정장을 차려입었고 미정은 샤넬 투피스에 에르메스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재훈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 빌딩 분위기 괜찮은데. 역시 투자 잘한 것 같아. 미정이 창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위치도 좋고 건물 상태도 깨끗하잖아요. 테이블 한쪽엔 이미 재훈의 회사 법무팀 직원 2명이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와 각종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재훈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준비 다 됐죠? 법무팀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이사님. 서류 검토 완료했습니다. 재훈은 의자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빌딩주 측 대리인이 곧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미정이 재훈 옆 의자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빌딩주가 누군지 궁금하네요. 재훈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중요한 건 계약이지. 누군지는 상관없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각 10시가 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미정과 재훈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벌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김소영이었습니다. 어제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소영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절제된 메이크업을 한 그녀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발끝에 구두는 소리 없이 바닥을 디뎠습니다. 소영은 테이블 앞까지 걸어와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훈과 미정을 차례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계약건으로 나온 건물주 김소영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재훈은 의자에 앉은 채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미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법무팀 직원들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소영은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약서와 건물 등기부등본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소영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계약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재훈이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건물주라고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빌딩과 주변 3개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제 너 청소하고 있었잖아. 소영이 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엔 어제의 위축된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제 건물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소영을 노려봤습니다. 소영은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 계약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계약금까지 받아놓고 무슨 소리예요? 소영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위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2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계약 파기하겠다는 겁니까? 소영은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을 꺼내 재훈 앞으로 밀었습니다. 위약금 지급 각서였습니다. 재훈이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잖아요. 소영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비즈니스 결정일 뿐입니다. 미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즈니스라고? 어제 일 때문에 화난 거 아니고? 소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 혹시 기억하세요? 20년 전 졸업반 기금 30만 원.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청소부 딸이라고 비웃으셨죠. 그 모욕 덕분에 전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재훈은 아내와 소영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위약금은 내일까지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미정과 재훈은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소영이 회의실을 나간 지 3분도 채 되지 않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소영 뒤로 변호사 2명과 회계사 1명이 따라 들어왔고 그 뒤로 어제 동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의사 출신 남자와 변호사 여자, 그리고 대기업 임원이었던 사람까지 총 5명의 동창이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미정과 재호는 그 광경을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소영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그녀 옆에 섰고 나머지 사람들은 회의실 벽을 따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영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계약 파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몇 번의 클릭으로 화면을 띄웠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영상이 투사되었습니다. CCTV 화면이었습니다. 날짜는 3개월 전이었고 장소는 어느 사무실 내부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재훈이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서류 몇 장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서 구한 영상이에요? 소영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박재훈 이사님께서 근무하셨던 이전 회사의 CCTV 자료입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영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문서 파일이었습니다.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제목엔 신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는 박재훈 이사님이 이전 회사에 재직 중일 때 작성된 기밀 문서입니다. 그런데 퇴사 후 본인 회사 명의로 동일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죠. 재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소영 옆에 선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여기 원본 문서와 박 이사님 회사 제안서의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작성 시기와 내용이 98% 일치합니다. 재훈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다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계좌 내역이 떴습니다. 여러 계좌 번호와 거래 내역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양부동산 투자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자금 내역입니다. 지난 2년간 총 12억 원이 용도 불명으로 인출됐습니다. 회계사가 앞으로 나서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미정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당신들 지금 우리 모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소영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모함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녀는 다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내부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정이 누군가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중년 남자였고 둘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박 이사님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입니다. 미정 씨는 이분과 수차례 만남을 가지셨고 그때마다 회사 기밀 정보를 넘기셨죠.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소영 옆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화 녹취록입니다. 미정 씨와 협력업체 대표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회의실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은 벽에 기댄 채 미정과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엔 동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다만 냉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 출신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너 어제 소영이한테 그렇게 했는데 사실 너희 부부가 이런 짓 하고 있었구나. 변호사 여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착각했네. 대기업 임원이었던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론 연락하지 마. 같이 있기 창피해. 미정이 동창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너희들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은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회의실엔 소영과 그녀의 변호사, 그리고 미정 부부와 그들의 법무팀만 남았습니다. 재훈의 법무팀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자료는 모두 관련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조만간 연락이 갈 겁니다. 재훈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정은 의자를 붙잡고 서 있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미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20년 전 당신은 저를 청소부 딸이라고 비웃었죠.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진심으로 저를 무시했죠. 그 모욕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자는 언젠가 대가를 치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소영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녀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엔 미정과 재훈만 남았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얼굴을 감싼 채 움직이지 않았고 미정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아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품 가방도 값비싼 옷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소영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강남 거리가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20년 만에 응답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일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동창의 단톡방은 순식간에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회의실에 함께 있었던 동창들이 상황을 전했고 그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체 동창에게 퍼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고 했고 누군가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동창회는 긴급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30명이 넘는 동창이 모였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어수선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오미정 총무 해임건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거의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오미정 동창은 즉시 총무직에서 해임되며 향후 동창회 활동에서 제외됩니다. 박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안도의 한숨만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소영이는 연락됐어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연락을 시도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동창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도 소영이한테 좋지 않게 대했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동창회 자리에서 소영을 비웃고 사진을 찍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재미있어 보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사과의 뜻을 전할게요. 같은 시각 소영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30층 빌딩 28층에 위치한 그녀의 개인 사무실이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엔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창밖으론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 매체죠?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경제신문 2곳과 방송사 1곳입니다. 소영은 태블릿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정중히 거절해 주세요. 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미 기사가 많이 나갔는데 괜찮으실까요? 소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사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인터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소영은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장학재단 이름은 청담장학재단으로 정했습니다. 설립 목적란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학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예산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연간 10억 원 규모였습니다. 건물 임대 수익의 30%를 장학금으로 환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청소부라 조롱받던 여성, 알고 보니 600억 건물주. 기사는 순식간에 조회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대부분은 소영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멋지다.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런 사람이 진짜 성공한 거지. 하지만 일부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복수가 답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닌가? 소영은 그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이미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장학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컨퍼런스 홀이었습니다. 기자들이 30명 넘게 모였습니다. 소영은 단상에 올라 준비한 원고를 읽었습니다. 청담장학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 학생들에게 우선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재단 설립에 영향을 미쳤나요? 소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부끄럽지 않았지만 세상은 저를 그렇게 보지 않았죠. 그 경험이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최근 동창회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소영은 호텔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소영 씨. 돌아보니 동창회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창회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그날 우리 모두 당신을 무시했어요. 소영은 아무 대답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정이는 이미 해임됐고요. 우리 모두 반성하고 있습니다. 소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동창회는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거예요. 회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소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전 제 길을 가겠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호텔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바깥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나무마다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20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이제야 내려놓아진 듯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사장님, 첫 장학생 선발 결과 나왔습니다. 소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사무실 가서 확인할게요. 통화를 끊고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봄은 완연해졌고 서울 거리는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소영은 명동 거리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였고 거리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고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영은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었고 가벼운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손엔 작은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봄날을 즐기는 평범한 사람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명동 성당 앞을 지나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카페와 작은 갤러리들이 늘어선 조용한 길이었습니다. 소영은 한 갤러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흑백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고요했고 벽면마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학교를 주제로 한 전시였습니다. 교실 풍경과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사진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한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졸업사진이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학교 사진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구도였습니다. 학생들이 계단에 줄지어 서 있고 맨 앞줄은 웃고 있었지만 뒷줄 학생들은 표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소영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문득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졸업사진 맨 뒷줄 구석에 서 있던 그 소녀가 생각났습니다. 웃지 못하고 그저 정면을 응시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미소였습니다. 슬픔의 미소가 아닌 해방의 미소였습니다. 20년간 짊어졌던 상처가 이제야 정말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날의 굴욕이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조롱도 동창들의 비웃음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증명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갤러리를 나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소영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사장님, 첫 장학생들이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메일로 전달할까요? 소영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보내주세요. 통화를 끊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10명의 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각각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 학비가 부족했던 학생, 조선 가정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공부를 포기하려던 학생,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생활이 어려웠던 학생. 소영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꿈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베푼 만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소영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0년 전 겪었던 그 고통이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당했던 모욕이 결국 10명의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소영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말 한마디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원망과 분노에 갇혀 살 수도 있고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소영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미정의 조롱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소부 딸이라는 비웃음은 그녀를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졸업반 기금을 빼앗긴 굴욕은 그녀를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절대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경제적 성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복수에 집착하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미정을 파멸시키는 대신 증거를 제시하고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대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데 쓴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명동 거리가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론 어둠이 흘러갔습니다. 소영은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결국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20년이 걸렸지만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외모나 재산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원룸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소영은 그 공간이 좋았습니다. 화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편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빛이었습니다. 소영은 그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은 장학금으로 꿈을 키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말 한마디는 상처를 남기지만 노력과 정의는 결국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봅니다. 소영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창밖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